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왜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일이 잘 풀리고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걸까? 반대로 어떤 사람과 있으면 괜히 일이 꼬이고 기운이 빠지는 걸까? 사람들은 종종 운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운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행운이 따르고 기회가 찾아오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운을 틔워주는 좋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은 단순히 긍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있으면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사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면서도 도전을 응원하는 사람, 힘들 때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인연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인연이 되고 있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운을 틔워주는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씩 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인연을 만들고 또 스스로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는 법을 넘어서 스스로도 운이 따르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곁에 두면 운이 풀리는 좋은 사람. 첫 번째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든 일도 가볍게 느껴지죠.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기운이 빠지고 불안감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긍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밝고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들은 상황이 나빠도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쩔 수 없네, 포기해야지라고 말하는 대신 이 상황에서도 배울 점이 있겠지,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불평보다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같은 문제를 만나도 불평하는 사람과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이들은 작은 일에도 고마워, 덕분에 힘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민수 씨와 지훈 씨는 비슷한 업무를 맡고 있지만 그들의 태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민수 씨는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한숨을 쉽니다. 아, 또 월요일이야. 벌써부터 피곤하다. 언제 주말이 오지? 회의 시간, 팀장이 피드백을 주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또 뭐가 문제래? 매번 나만 힘들어지는 것 같아. 점심시간, 동료 지수 씨가 실수를 해서 팀원들이 함께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 저렇게 일을 못하지? 매번 실수해서 피곤하게 만드네. 하루 종일 불평을 늘어놓은 민수 씨. 동료들도 점점 그와 대화하는 걸 피하게 됩니다. 그의 주변에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지훈 씨는 월요일 아침 출근하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요일이지만 이번 주에 새롭게 배울 게 있겠지?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야. 회의 중 팀장이 피드백을 주자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합니다. 좋은 기회네. 이 부분을 개선하면 더 성장할 수 있겠어. 점심시간, 동료 지수 씨가 실수를 해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는 지수 씨를 다독이며 말합니다. 괜찮아, 나도 실수할 때 많아. 다 같이 해결해보자. 지훈 씨의 이런 태도 덕분에 팀원들은 부담 없이 일할 수 있었고 결국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 했고 그는 더 많은 기회를 얻으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주변을 지치게 만들고 반대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얻으며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민수 씨와 지훈 씨 중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나요? 여러분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작은 습관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실천 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하루에 한 가지씩 긍정적인 말을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출근길에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다. 일할 때 이건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같은 사소한 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자리 잡습니다.
둘째, 부정적인 말 습관을 줄입니다. 하루 동안 내가 하는 말을 유심히 들어보세요. 혹시 짜증나, 피곤해, 못하겠어 같은 말을 자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말들은 우리의 기분뿐만 아니라 주변 분위기까지 다운시킵니다. 대신 괜찮아, 방법을 찾아보자, 조금 힘들지만 해볼 수 있어. 같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셋째, 감사 표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작은 감사의 말을 전하세요. 내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 이런 짧은 한마디가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태도의 차이가 결국 우리의 운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긍정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곁에 두면 운이 풀리는 좋은 사람. 두 번째는 현실적이면서도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적이면서도 도전적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건 안 되라고 단정 짓고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도전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예를 들어 앨런 머스크는 로켓을 재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전문가들 속에서도 끝없이 도전한 끝에 결국 스페이스 X를 통해 재사용 로켓 기술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작정 도전하지 않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실행한다는 점입니다. 무작정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현실적인 계획을 짜서 실행합니다. 도전은 하지만 그 도전이 무모하지 않도록 뒷받침해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도전하고 성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이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동기부여 강사인 토니 로빈스는 자신이 극복한 어려움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이면서도 도전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준 씨는 창업을 꿈꾸고 있었지만 돈도 없고 경험도 부족해서 계속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민준 씨에게 부정적인 친구는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너 지금 가진 돈으로 어떻게 창업해? 자본 없으면 망하기 딱 좋아. 사업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냥 안정적인 직장 다녀. 반면 현실적이면서도 도전적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면 평생 못한다. 지금 작은 규모로라도 시작해보는 게 어때? SNS부터 활용해서 비용 없이 홍보해보고 반응을 보면서 키워가는 것도 방법이야. 민준 씨는 조언을 듣고 결국 소규모 온라인 사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익이 적었지만 꾸준히 고객을 확보하면서 점차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친구의 말만 들었다면 민준 씨는 아예 시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자연스럽게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조언과 긍정적인 마인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면 내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럼 나도 현실적이면서 도전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요? 현실적이면서도 도전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팁,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다고 했을 때 장비도 없고 편집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 대신 우선 핸드폰으로 짧은 영상부터 찍어볼까? 이렇게 작은 시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큰 도전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두 번째 팁, 주변 사람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말 습관을 들여보세요. 친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그거 어렵지 않을까? 라는 걱정보다 좋은 시도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이 상대방의 도전을 지속시키고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기르세요.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도전해보세요. 그 과정 자체가 경험이 되고 나중에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결국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도전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자연스럽게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고 더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때 나에게도 더 많은 긍정적인 인연들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곁에 두면 운이 풀리는 좋은 사람. 세 번째는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응원해준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든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목표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려면 옆에서 지지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첫째, 비판보다 격려를 먼저 합니다. 실수했을 때 비난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번에 실수한 부분을 알았으니까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안 하겠네. 내가 노력하는 걸 알고 있어. 조금만 더 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야. 이처럼 실수를 했을 때 격려를 받으면 사람은 자신을 더 믿고 도전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한 번의 실수가 끝이 아니라 더 나아질 기회라는 걸 깨닫게 되죠. 둘째, 작은 성취도 함께 기뻐합니다. 이 정도로 뭘 기뻐해? 가 아니라 너 정말 열심히 했잖아.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네.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 멋져. 이 작은 성취가 쌓이면 결국 큰 성공으로 이어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 BJ 포그는 작은 성취를 인정하는 것이 더 큰 목표를 이루는데 중요한 동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작은 성취를 인정하고 함께 기뻐할 때 사람은 자신감이 생기고 더욱 도전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실패했을 때도 믿어줍니다.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망이야. 가 아니라 이번 경험이 다음 기회를 더 크게 만들 거야.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야. 내가 다시 도전한다면 나는 언제나 응원할게. 실패했다는 건 도전했다는 뜻이야. 도전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앞서 있는 거야. 미국의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전구를 만들지 못하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이처럼 실패를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옆에서 믿어주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실패를 딛고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응원의 힘은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동기부여가 더욱 강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연구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사람이 존재했다는 점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결국 응원을 받으면 도전할 힘이 생기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럼 응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팁은 주변 사람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작은 목표라도 이루었다면 정말 대단해. 너 정말 열심히 했어. 라고 말해주세요. 상대의 노력 자체를 인정해주면 상대는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팁은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 대신 너라면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가족, 친구, 동료에게 난 너를 믿어. 라는 말을 더 자주 해보세요. 세 번째 팁은 실패한 사람에게도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배운 게 많을 거야.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실패를 격려해주면 상대는 더욱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응원과 지지는 성공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누군가를 지지하는 사람이 될 때 자연스럽게 나도 더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관계가 쌓이면 운도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곁에 두면 운이 풀리는 좋은 사람. 네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같은 문제를 마주하더라도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불평과 원망 속에 머물러 있고 누군가는 해결책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곁에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문제를 마주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현지 씨는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이고 지혜 씨는 문제 앞에서 해결책을 찾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객이 갑자기 요구사항을 바꾸었고 기존 작업이 모두 무용지물이 될 상황이었죠. 현지 씨는 대체 왜 이래?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 무용지물이라고? 진작에 말해주지? 이제 어쩌라고? 라고 말합니다. 불만을 터뜨리고 좌절하며 문제의 원인만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스트레스만 증가시킬 뿐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지혜 씨는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일단 요구사항을 다시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해보자. 이번 상황을 잘 정리하면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유사한 실수를 줄일 수 있겠네. 라고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지혜 씨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죠. 그렇다면 왜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할까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모델링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따라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즉,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도 같은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문제를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좌절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즉,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더 나은 기회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불평보다는 대안을 먼저 찾으며 이제부터 뭘 하면 좋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흥분하기보다는 차분하게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중 차가 고장났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때 왜 하필 지금이야? 라며 불평만 하는 친구와 괜찮아, 근처 정비소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 라며 해결책을 찾는 친구 중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가요? 답은 명확하죠.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실천 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불평 대신 해결책을 고민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어?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처음엔 쉽지 않지만 이런 질문을 습관화하면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사고가 전환됩니다. 두 번째 팁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10초만 깊게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거나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깊게 10초간 호흡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 이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상황을 통해 배울 점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팁은 다양한 해결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면 나는 머리가 나빠 라고 좌절하는 대신 공부 방법을 바꿔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불평하는 사람과 해결책을 찾는 사람, 둘 중 누가 더 많은 기회를 얻을까요? 당연히 해결책을 찾는 사람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만 해결책을 찾는 사람은 문제를 기회로 바꾸고 더 나은 선택을 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도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함께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또한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곁에 두면 운이 풀리는 좋은 사람. 다섯 번째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부분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습니다. 어떤 길을 걷든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회가 생기고 그 기회가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죠. 특히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그런 관계가 결국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더 큰 행운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관계를 소중히 하는 사람과 단순히 인맥을 소비하는 사람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미선 씨와 은희 씨가 있습니다. 영희 씨는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라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일이 끝나면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도움을 받으면 이 정도는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며 감사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 은희 씨는 직급,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항상 내가 있어서 고마워 라는 말을 자주 하며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고 인맥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미선 씨는 처음엔 많은 사람을 알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면 은희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좋은 인연을 맺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결국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좋은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다시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왜 중요할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인생과 운을 바꿔놓을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 중 하나가 좋은 인간관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75년 동안 진행된 장기 연구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결과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심리학에서는 상호성의 법칙으로 어브 레시프라시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원리입니다. 즉, 좋은 인연을 소중히 하면 결국 더 많은 기회와 행운이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팁은 작은 감사도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고마워하지만 표현하는 걸 잊곤 합니다. 하지만 항상 내가 있어서 고마워 같은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에게도 가끔 너 덕분에 많이 힘이 됐어라고 말해보세요. 두 번째 팁은 단순한 인맥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팁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지 말고 평소에도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는데 부탁이 있어서 연락했어.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보다 평소에도 안부를 묻고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이 더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가끔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잘 지내? 라고 연락해보세요. 네 번째 팁은 남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쉽게 인연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쉽게 평가하고 단정 짓는 태도는 좋은 인연을 만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작은 오해나 실수로 관계를 쉽게 끊는 대신 상대방을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느냐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연을 더 소중히 여길수록 더 좋은 기회와 행운이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혹시 요즘 너무 바빠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가까운 사람들에게 작은 감사의 표현을 먼저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운을 틔워주는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씩 알아보면서 그런 인연을 만들고 또 스스로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운이 잘 풀리는 사람과 함께하는 법은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인연인가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주변의 인연을 돌아보고 스스로도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